했었는데요. 처음에 뭐 사람 이름을 갖다가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2000년부터는 태풍위원회 회원국에서 고유한 이름을 갖다가 제출해가지고 거기에 태풍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은요, 뭐 개미, 뭐 나리, 장미, 미리네, 노루, 제비, 너구리, 고니, 메기, 독수리 등의 이런 태풍의 이름을 제출을 했고, 또 북한에서도 기러기 등의 10개의 이름을 갖다가 제출했기 때문에 한글로 된 이런 태풍 이름이 이제 많아졌죠. 이제 북한하고 합쳐서 이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태풍의 이름은 이게 같은 지역에 동시에 하나 이상의 태풍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게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태풍 단계별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해서 미리 태풍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요,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갖다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수구에 여러 가지 쓰레기 이런 것 등이 막혀 있지 않는지, 그래서 배수가 잘 되도록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또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이러한 지역에서 일어날 지역에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이러한 자동차, 요즘에 천변에 그 주차 시설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태풍이 예보가 되고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또 높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다쳤을 때 쓸 수 있는 응급약품, 또 정전이 돼 쓸 수 있는 손전등, 또 식수라든지 또 비상식량, 이런 생필품을 갖다가 미리 준비를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라든지 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을 시키고, 또 이러한 것이 위험물이 고정되지 않는 이런 공사장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또 운전 중일 때는 이러한 감소 운행을 하고, 전신주 가로등 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태풍 예보 시의 행동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풍 경보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곧 불어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먼저 농촌 지역은요, 주택 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있는 이런 지역은 미리 이제 대피를 해야 되겠고요. 또 물이 이제 침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은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농경재 침수를 예방을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또 위험한 물건이 집 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를 해야 되겠고, 또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갖다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또 다리는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을 해야 되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비탈 또는 그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 방법 및 대피 방법을 확인해야 되고,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고요. 특히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인삼 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고정을 시켜놔야만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농촌 지역에서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안 지역에서는요, 해안가의 위험한 이런 비탈면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 근처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치우야만이 되겠고요. 또 이러한 해일의 위험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닷가의 저지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또 선박 같은 것은 단단히 묶어두고, 또 어망, 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만이 되겠죠. 또 가족 간의 연락 방법이나 대피 방법을 미리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해안 지역에서 경보시 행동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지역도 뭐 거의 비슷하지만은요,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 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지하에 거주하는 이런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만이 되겠습니다. 또 건물 간판, 위험시설물 주변을 걸어가거나 접근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런 아파트나 또
건물 등에 거주하는 이러한 주민은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서 파손에 대비를 또 해야 되겠죠. 또 집 안팎에 이런 전기 수리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 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그 하수도 근처라든지 또는 지하실, 또 옥상 이런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정전 시에 사용 가능한 이 손전등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비상 연락 방법을 갖다가 미리 의논을 해두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 태풍이나 호우 시의 행동 요령, 여기 국민안전처에서 제작된 건데요. 요 상영 시간이 약 4분 46초 정도가 됩니다. 이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한반도 영향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행동 요령으로 태풍 호우를 이기자. 아휴, 나 잠시 노인정에 다녀와야겠다. 문단속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봐야겠어. 태풍이 불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할머니나 저 같은 어린이는 더 위험해요. 행동이 말이 맞아요. 우리 집 점검은 다 했으니까 제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우산을 쓰고 가다가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전신주나 큰 나무 밑으로 피하면 위험해요. 그리고 물에 잠긴 길은 뚜껑이 열린 맨홀이 있어도 안 보이니까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행동대장님. 행동대장님, 태풍이 오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위험하니 절대로 만지면 안 되고 전기 수리를 하면 위험해요. 하천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은 당연히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농촌에서도 배수로를 확인하고 지지대를 보강해야 하고, 바다에서도 배나 양식시설이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조치를 취해야겠지. 그래, 미리미리 대비해 놓아야지. 아휴, 지금 태풍이 어디까지 왔는지 뉴스 좀 자세히 봐야겠다. 그런데 노인정과 나범은 괜찮은 건지.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하여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전기불도 끄고, 이제 문 잠궈도 되겠지? 바람에 날아갈 만한 것도 밖에 없고, 태풍 오기 전에 하수구랑 간판이랑 미리 확인해 두었으니까 됐어. 태풍 부는 날 간판을 길거리에 세워두면 위험한데 일단 건물 안으로 들여놔야겠고. 물이 잠긴 도로를 과속하면 위험해요. 물속에 커다란 돌멩이가 있었는데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또 이 근처에는 하천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차는 다른 곳에 주차하세요. 꽃마을 지역 침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어떡해요? 우리 동네예요. 괜찮아.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걱정 없어. 각자 맡은 걸 빨리 준비하자고. 가스, 전기, 창문 점검하고, 비상대피용품 챙기고, 준비 끝! 혹시 머리에 무거운 게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모자나 수건 같은 거라도 써라. 물건 챙긴다고 너무 시간 끌면 더 위험해지니까 빨리 대피합시다. 대피 장소로 출발! 아휴, 우리 식구 모두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다행이야. 집도 아무 피해가 없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환기도 시키고 전기, 가스, 수도 안전 점검을 받아야겠어요. 평소에 비상대피용품을 준비해 놓으니까 대피소에서도 마음이 든든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괜찮은데 집도 물에 잠기고 산사태도 나고 사람들이 많이 다쳐서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설마 하고 방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에도 대피를 늦게 해서 큰 변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잖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면 무사히 넘길 수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가족처럼 말이죠? 잘 보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은 뭐라고 그랬죠? 적도 부근에서 고온다습한이란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비를 몰고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래서 열대성 저기압 또는 열대 저기압이라고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태풍의 명칭은 태평양에서 발생된 것은 태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서양에서 발생된 것은 허리케인, 그 다음에 인도양에서 발생된 것은 사이클론, 또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에서 발생된 것은 윌리윌리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태풍의 크기는 기준을 뭘 한다고 그랬어요? 초당, 풍속. 그러니까 15m, 이 바람이 15m, 이상으로 부는 이런 반경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이런 태풍 예보 및 경보시의 행동 요령을 잘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2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